마지막 발표입니다. 해저출수 강진 고려청자의 성격에 대해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박예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저유적 출수 강진 고려청자의 성격을 발표하게 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박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크게 해저유적 출수 강진청자의 양상과 특징, 해저유적 출수 강진청자의 현황과 제작 시기, 그리고 강진 고려청자의 해상유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서 문경우 교수님께서 강진 고려청자 해상유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저유적 출수 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스스로 이러한 용어를 씀에 있어서도 혼선이 좀 많아서 어떠한 용어들을 써왔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저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저는 한글로는 바닷속, 수중,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수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해저유적의 경우는 또 수중유적이라고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해저문화재의 경우는 해저유물, 수중문화재, 수중유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선박의 명칭은 유적명의 경우 발굴 지역명을 따라서 신안선, 태안선, 마도 1호선 식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박 명칭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성격을 규정할 때는 침몰선, 난파선, 해저선, 그리고 그 배 안에 어떤 화물이 실려 있는지, 주 선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온선, 청자 운반선, 사선, 상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을 규정 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해저유적이라는 표현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유적하면 남겨진 흔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수중발굴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문화재를 건져내고 나면은 그 흔적은 대부분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해저유적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지금까지 발굴된 지역 중에 사적으로 유적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신안, 완도, 그리고 무안, 그리고 보령, 죽도 이렇게 4곳이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저유적 출수 유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육지 출토 유물의 경우는 생산지, 소비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해저 출수 유물의 경우는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운송 또는 유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선상에서 항해 생활을 하며 사용하는 소비용 물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저유적 출수 유물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약 26곳의 해역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서 다양한 시대의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의 경우는 17곳에 10척의 선박이 발굴되었습니다. 대다수 고려시대 난파선과 유물, 특히 고려청자가 가장 많다는 게 수중 발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경우도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있긴 하지만 12, 13세기에 특히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첫 번째 해저유적 출수 강진청자의 현황을 좀 정리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주요 해저유적을 중심으로 출수 양상과 제작 시기, 생산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진청자의 청자 요장의 생산지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해저 출토 유물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강진청자의
청자가 목적지에 운송되지 못한 채 매몰된 각 해저 유적의 역사적 배경과 해양 지리적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강진 고려 청자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저 유적 조수 강진 고려 청자의 양상과 특징입니다. 보시는 지도는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던 위치도와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약 25곳 가까이 발굴이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 고려시대 고려시대 유물이 발굴된 곳들입니다. 그 중에서 난파선, 선박이 확인된 그런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각 유적마다 고려시대 유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까지 한 유적에서 다양한 시대가 걸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유적별 강진 고려청자 출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고려시대 그 유적의 경우는 17곳 10척의 선박이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발굴로 그 해저 유적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우리나라 그 수중고고학의 첫 시효라 할 수 있는 신안 해저 발굴에서 처음 고려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76년부터 발굴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듬해에 고려청자가 3점이 확인되었고 81년, 83년 2년에 걸쳐서 4점이 추가되어 신안 해저에서는 7점의 고려청자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해에서 17곳에서 출수되었는데 그 중에 신안선의 경우는 그 중국 선박이기 때문에 14세기경 중국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에서도 고려청자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고려 선박 10척에서도 7만 6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7만 6천여 점의 경우는 그 어부들의 그 발견 신고 그 초기 수중 발굴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드는 신고 유물을 포함하여 학술 조사가 이루어진 수량이고요. 이거는 그 통계상에 저희가 보고서에 등록한 유물의 수량이기 때문에 파편까지 합한다면 아마 8만 점, 10만 점 가까이 되는 고려청자가 바닷속에서 지금까지 발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적별 고려청자 출수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7곳의 그 고려청자 출수 현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국외에서도 고려청자가 발굴된 사례가 있는데요. 산동성 북리 해안에서 고려시대 선박 한 척이 발굴되었는데 이 배 안에서도 고려 말경에 상감청자류가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건 앞서 문경훈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태안 대섬의 태안선의 경우는 탐진이라는 목간이 발굴됨으로써 강진청자라는 명확한 생산지가 확인된 유일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 유적에서는 23,757점의 고려청자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해남청자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완도선과 12동파도선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배에서도 꽤 많은 양의 도자기가 선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 고려청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안청자인데 이 유적 가운데서도 부안청자로 강하게 추정되는 곳이 3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수 양상을 보면은 선박이 발견된 경우와 또 선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박과 같은 시기의 청자인 경우가 있고 선박과 다른 시기와 국적의 유물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시기의 청자 그리고 여러 시기와 국적의 청자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출수 양상 첫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에서 그 2번, 4번과 같이 여러 시대의 여러 나라의 유물이 혼재한 해역은 역사적으로 주요 회로였고 수많은 배들이 항해하면서 해난 사고가 그만큼 빈번히 발생했다는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수 양상 두 번째입니다. 선박이 발견된 경우는 고려청자가 주요 선적품인 경우가 99%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박이 태안선, 완도선, 12동파도선입니다. 그리고 세곡,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 등과 함께 청자가 선적된 사례가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입니다. 그리고 소량의 선적품 또는 선상 생활용기가 확인된 곳이 안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난파선의 그 고려청자 구성과 특징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17곳의 그 유적 중에서 선박이 있는 유적, 그리고 선박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도표화시킨 겁니다. 보시는 그림 사진은 세곡 운반선이라 할 수 있는 마도 1호선의 발굴 모습과 추정 복원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체편엔 그 1000년 이상 바닷속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갯벌 속에 묻힌 부분만 이렇게 잔존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강진 청자 운반선이라 할 수 있는 태안선의 모습입니다. 발굴된 상태는 외판 일부와 저판 일부만 아주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도 2만 점 이상의 고려 청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닷속에 청자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해남 청자 운반선이라 할 수 있는 완도선의 복원된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그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배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해남청자 운반선이라 할 수 있는 12동파도선의 해저 매몰 평면도입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이 도면대로 실제 유물을 재현을 해서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7천, 8천여 점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그 파편유능 천여 점을 주변에 그 모래와 함께 연출을 했고 선체에는 약 2천여 점의 유물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사라진 배 부분과 그리고 이 배의 선적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어떤 실험적인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지도는 도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유적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그 기종이 분포하는지를 도표화시킨 겁니다. 태안선의 강진청자 구성입니다. 태안선의 경우는 접시, 대접, 완, 잔 순으로 그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바루가 2점 내지 4점의 세트가 포개어서 167점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호, U자형 청자, 그리고 유병 합순으로 그 수량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특수 기형으로는 주자 2점, 그리고 사자형 항로 2점, 그리고 벼루 1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벼루의 경우는 보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기류가 10점이 있는데 용량은 그리 크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태안선에서는 바닷속이 비교적 맑아서 수중 그 기록이 잘 남아 있는데요. 배 안에는 선체 자체는 약 8m 정도로 소규모만 잔존하지만 5단의 그 도자기가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단별로 도자기가 적재되어 있는 수량들입니다. 가장 많은 게 아마 3단에 쌓여 있는 것 같고요. 갑판 아래에 이렇게 쌓여서 적재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각 단별로의 도면을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의 청자 적재 상태입니다. 첫 번째 단이라면 갑판 바로 아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루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루라던가 소호, 그다음에 철화 통영잔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루의 경우는 조금 후에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때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 2단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바루에서 나온 그 문양과 똑같은 유물이 실상사에서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배는 강진에서 출항을 했고 목적지는 개경이고 실상사에서도 이 파편이 확인되어서 단순히 강진 출항에서 개경만 간다라는 어떤 그런 유통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의 청자 적재 상태입니다. 네, 단별로 그럽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자료로서 해남 청자를 선적한 완도선과 12동파도선의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용기인 대접이라든가 완, 접시류가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도표는 이 배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도자기를 선적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태안선의 경우는 잔존 길이만 확인되고 지금 아직은 추정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 8m 정도 남아있는 선체에서 23,000여 점의 만형에 가까운 도자기가 확인되었고요. 완도선의 경우는 복원 추정 길이가 9m 정도의 너비가 폭이 3.5m인데 3만여 점의 청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동파도선의 경우는 복원 길이가 약 14m, 너비가 5.5m인데 청자 수량은 약 9천여 점 가까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그 대량의 도자기가 실려 있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긴 한데 대부분 일상용기, 그러니까 대접 접시와 같은 유물 도자기들을 포개어서 적재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선적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완도선의 경우는 꽤 많은 과적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일상용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접시 대접 완잔순입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운반선인 완도선과 십동파도선과 태안선의 사례는 유사하고요. 고려청자 생산지들에서도 그 외 그 가마터에서도 완이 대접 접시에 비해 적은 수량인 것도 출토 양상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유적으로는 강진 용운리 10호 2층과 부안 유천리 7구역이라의 비교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저유적 출수 강진 고려청자의 현황과 제작 시기입니다. 크게 전라도와 양광도로 구분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그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라도 해역의 출수 강진 고려청자입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곳이 강진입니다. 강진 해남 요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명량해역입니다. 그리고 신안선이 발굴된 신안해역, 그리고 안자도입니다. 여기가 완자도인 것 같습니다. 안자도. 3번인 14세기 말경의 그 고려 선박인 안자선이 발굴된 거고요. 이곳이 신안선이 발굴된 해역입니다. 그리고 무안도립보입니다. 2번과 3번에서는 선박이 확인되었고 4번과 1번에서는 선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량의 고려 청자가 발굴되었습니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저 유적 출토 유물들입니다. 역사 지리적 위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명량대첩로 해역의 경우는 강진청자의 필수 유통 해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청자의 그 성격상 그 유물의 공람용 자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중요한 항로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강진 유형의 많은 청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5차에 걸쳐서 발굴된 유물 중에 고려 청자가 734점에 이릅니다. 여기서도 기종은 발 대접 접시 완잔순으로 다른 사례와 유사하고요. 그리고 최상의 그 청자부터 조질 청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선박이 함께 발견되지 않았고 또 시대 폭이 넓기 때문에 기종별 출토 양상이라든가 공방 관계를 뚜렷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진도 명량대첩로의 도자기들입니다. 이 도자기들을 규정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자 생산지의 경우는 강진, 해남, 부안으로 학자들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명량은 청자를 개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바닷길이고 해저 출수품의 최상품의 경우는 개경이나 광화의 앙실을 비롯한 최상류층의 수요품으로서 강진 일대의 용운리, 사당리, 개울리 요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자의 제작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세기까지 굉장히 폭넓게 있고 중심은 12, 13세기 유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유물은
명량에서 발굴된 향로들입니다. 기종은 기린과 오리 원앙 모양의 상형 항로 뚜껑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또 투각 필가가 발견되었고 그릇 받침들 기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유물들은 최상의 최상류층의 어떤 수요품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기린형 그 향로 뚜껑입니다. 예, 옆에 오리형 오리 모양의 향로 뚜껑이고요. 하부를 보면 규석 받침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비교 자료로서 중앙박물관 소장 기린 모양 향로와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의 기린 향로입니다. 앞서 보신 그 강진의 그 진도 명량대첩로의 그 청자 기린 모양 향로와 향로 뚜껑과 이 유물을 비교해 보면 그 진도의 유물이 훨씬 더 품질이 유색이라던가 영양 상태가 그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전세품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유물들입니다. 다음은 유적에 출토된 가마터 출토된 유물과 비교해서 사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명량의 유물이고 오른쪽은 강진 사당리 23호 유지에서 출토된 파편들입니다. 원앙 모양 향로의 경우도 중앙박물관과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도 유사한 유형의 유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가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필가 일부인데 그 어느 시기 발굴 이후에 추가 발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유물 전시관에는 완형이 다 그 접합이 된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물과 유사한 유물의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중앙박물관에 2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아마 전주박물관에 1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자의 연꽃 버드나무 갈대 물새무늬가 사면에 장식된 향로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화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안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향로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이외에 매병을 비롯한 과형 병도 확인되었는데요. 강진 사당리 23호에서 요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사한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에 보신 매병의 경우는 생산지 유통로에서 발굴된 매병의 경우 이렇게 중앙박물관과 화원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형 모양의 병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고려 인종장릉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접시나 대접류입니다. 문양의 특징적인 면과 조형성 그런 것들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도 같은 자료입니다. 마상배와 잔받침들입니다. 예, 앞서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린 자료에는 그 명량의 자료와 또 강진 출토품을 비교해서 강진 그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만 최근 그 연구 논문에서 그 진도 명량의 이러한 유물 중에 일부는 부안산이다라는 논문이 한편 지난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의 근거로 되는 자료들은 부안 유천리 출토 유물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 유물 중에 방형 향로와 상형 오리와 원앙 그 모양의 향로 그리고 그 외에 통영잔이라던가 마상배 이러한 유물들이 부안 출토, 가마터 출토 유물과 유사해서 그 부안의 청자가 이 집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지방으로도 유통되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서 제가 발표 자료에도 그 의견을 넣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고려시대 부안 요장은 강진과 함께 대표적인 고려 청자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해저 출토 그 고급 청자가 발굴될 때마다 강진 청자냐 부안 청자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태안 대선 발굴 당시
그 원로 도자사 선생님 두 분을 모셨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그 전에 발굴된 도자기를 보시고 오셔서 이거 부안 거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자리에 사실은 탐진이 적힌 죽차 그 목관을 보여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모셨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보내드린 발굴 유물들을 보시고 이건 부안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부안과 강진의 도자기 부분에서는 항상 그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안해저 유적 출토 청자들을 고려 청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신안해저 유적에서는 신안선과 안자선이라는 고려 두 선박에서 고려 청자가 발굴되었습니다. 신안선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해저 발굴은 한국 수중고고학의 효시로서 1323년 6월 초경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인데 고려의 신안 앞바다의 남판 선박입니다. 이 배의 주요 교역품은 중국 도자기가 가장 많고요. 24,000여 점에 달하는 중국 도자기고 그 외에 동남아시아산의 자단목이라던가 향신료, 한약재, 각종 금속 공예품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신안선의 모습입니다. 이 배 안에 약 27,000여 점의 유물이 실려 있었고요. 그 중에 고려청자의 경우는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신안선에 실린 고려청자입니다. 이 청자의 경우도 부안산이냐 강진산이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물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7점의 유물이 발굴되었고 그와 함께 고려의 청동 숟가락과 청동 거울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일부는 선체 내부에서 발굴되었고 일부는 선체 외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신안선에 실렸던 유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목상자에서 이러한 유물들과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매병이고요. 그리고 상감 잔탁의 모습입니다. 이 유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중국에 이미 유입된 고려 청자를 일본인이 수집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던 중에 배와 함께 침몰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자선의 유물입니다. 안자선 배를 발굴하는 모습이고요. 안자선의 고려 청자와 도기의 모습입니다. 청자 5점, 도기 5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청자의 경우 곱받침에 검은색 테토비즘 등이 확인되어서 강진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리포해저 유적입니다. 도리포의 발굴 현장의 풍경인데요. 여기에서는 상감청자 14세기경에 상감청자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유물도 강진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리포의 유물과 강진 사당리 가구역과 23호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광도 해역 출소 강진 청자들입니다. 태안선과 마도 1, 2, 3, 4호선, 대부도선이 대표적입니다. 온산도, 이 중에서 온산도의 경우는 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천여 점의 청자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신안이라던가 진도 명량의 유물 못지않게 최상급의 아마 지금까지 발굴된 수중 발굴 유물 중에 가장 최상품의 고려 청자가 발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단 한 점을 완인과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편으로 발견되어서 안타까운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사진들입니다. 왼쪽에는 온산도 출수 청자고요. 오른쪽에는 강진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강진 청자로 할 수 있는 원자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과형 주자편들도 발견되었고 이렇게 방형 향로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각 의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섬입니다. 예, 대섬에서도 23,000 약
완형의 유물 24,000여 점이 발굴되었고 파편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수량이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경, 최대경 이런 목관들이 확인되어서 목관을 비롯한 또 그 편년까지 확인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고 강진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자가 오늘날의 강진인 탐진현에서 출항을 해서 개경으로 가던 선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그 청자가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마도 1호선의 청자입니다. 마도 1호선의 청자는 일반적으로 그 죽산현인을 비롯한 지역명이 등장하는 목관들이 확인되어서 이 유물들은 일반적으로 그 해남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물에 있어서는 강진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도 1호선의 죽찰들입니다. 태안 마도 2호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매병인데요. 이 매병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부안 출토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유물들이 강진에서도 출토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도 3호선입니다. 마도 3호선은 곡물 운반선인데 소량의 고려 청자가 또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청자의 그 청자 대접, 연판문 대접에서 규석 받침이 확인되어서 강진의 청자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도 1호선에서는 이외에도 고려 도기류가 꽤 발견되었는데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출수 고려시대 난파선과 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최근까지 고려시대 난파선이 조사되면서 고려청자 연구에 중요한 단서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수품 성격에 따른 분화된 연구 성과들이 현재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해양출수 청자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청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말기 청자도 무한도리포와 태안반도 해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 초기는 전국 각지에서 청자가 생산되었으며 아직 강진으로까지 청자 기술이 강진이 청자 제작 기술이 집약되지 않은 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은 13세기 청자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고려 청자의 전성기는 강진과 부안 지역 가마터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개경으로 청자를 운송하다가 난파된 선박에서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청자들이 발견되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고려시대 난파선 중 12세기로 편년된 선박은 12동파도선, 완도선, 태안선이 있으며 보령 온산도, 군산 비안도, 진도, 명랑 대첩류 해역에서도 이 시기의 비색 청자가 발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출수 고려청자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접 접시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마터에서 출토된 사례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청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왕실과 관아 등 국가 소비용의 공납과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안 대섬과 마도 등의 조사 성과에 힘입어 상업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국가 수치 체제 하에 좋은 해로 외에도 민간 선박들의 연해 해로에 대한 관심도 갖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출수 고려청자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지에 있어서 강진과 부안 청자에 대한 부분은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아울러 강진 청자를 생산했던 탐진현과 대구소의 실체를 밝히고 대구소의 경우 어용 도자기를 생산한 곳인지 아니면 그 상업용 도자기도 일부 생산해서 개경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도 유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는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조유적 출수 강진 고려 청자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박예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종합 토론을 하기 전에 10분 정도 이렇게 장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띤 토론이 기대되므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